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40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디스플레이의 대표주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방송에 앞서서 지난 한 달간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136회차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 있죠? 영풍정밀이죠. 산업용 펄프 밸브 강소기업 영풍정밀. 얘는 7월 2일자에 소개를 드렸죠. 136회 방송으로. 그때 당시 13,490원이었는데 8월 1일 현재 종가가 15,060원이라서 11.6%가 상승해 있네요. 얘는 펌프 밸브 이쪽이 아주 시장이 좋아갖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한 2만원대죠. 제 생각엔 아직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장세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37회 7월 10일자로 방송한 거는 LS 일렉트릭이죠. 전력과 자동화 분야 국내 1위 기업이죠. 얘는 7월 10일자에 방송했는데 그때 당시 82,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1일자에 101,100원이라서 플러스 22.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얘는 전력기기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걸로 보이고 증권사 목표 주가도 15만원이라서 또 연중 최고가 얼마 전에 13만 7천원대를 찍었죠. 거기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7월 17일 날 138회차로 방송한 바텍이 있죠. 얘는 치과용 진단장비 글로벌 3위 기업인데 얘는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39,500원에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35,500원이라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는 정말 아픈 손가락인데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 기업은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은 더 기다려도 좋고요. 아니면 단기의 승부를 보고 싶은 분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9회차 방송드렸죠. 안전지향 투자자에게 최적기업 KT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KT 얘는 139회차로다가 7월 23일 방송을 했으니까 딱 일주일 됐네요. 근데 얘는 13,000원에 얘는 13만원에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31,050원이라서 플러스 3.5%가 됐죠.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소개드린 종목 4개 종목 중에 3개가 상승을 했으니까 성공 확률이 75%네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앞으로 힘을 내서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소개하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좋은 정보를 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요. LG 디스플레이를 선정해서 소개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금년 4분기부터. 얘는 얼마 전에 그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그 CFO들이 나와갖고 수주 잔고가 20조 원이다. 그리고 매출을 2027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15% 정도로 성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4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하는 그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작은 1번, 하반기에 애플 신제품 아이폰 15, 또 삼성전자의 OLED TV 등의 그 얘네들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미 아이폰 15용 OLED 패널을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요. 그 아이폰 15는 상당히 고부가 제품인데, 고가의 제품인데, 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OLED 패널 점유율을 한 67% 정도 LG 디스플레이가 점유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는 아이패드에도 OLED 패널을 적용합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그 TV 77인치, 83인치에도 OLED 패널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OLED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태블릿, 노트북 등 IT 기기에 확대 적용되고, 또한 차량 전장용으로도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 OLED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투명 OLED 시장이 12조 원으로 커질 거고, 이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투명 OLED는 뭐냐면은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장점을 극대화한 신기술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창도 대체 가능하게 투명도도 높고 가벼워 갖고 그 바탕에다가 사물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 가능한 그런 OLED가 투명 OLED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인천공항에 그 한국문화유산 박물관을 그 투명 OLED를 써서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명 OLED는 국립중앙박물관, 인천국제공항, XR 모빌리티 버스, AR 버스 정류장 이런 데도 적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투명 OLED 시장이 2022년, 작년은 1,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30년이면 향후 이제 한 7년 남았죠. 12조 원으로다가 무려 120배가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애플의 첫 MR 헤드셋, 그 혼합 현실이라 해서 MR, 믹스트 리얼리티 헤드셋 비전 프로가 내년에 나오면은 그 혜택을 볼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이렇게 부르죠. 지난 6월 5일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비전 프로가 발표됐어요. 그 오른쪽에 사진 있죠. MR 헤드셋, 그 애플이 만드는 그 새로운 기기죠. 여기에는 내년 초에 출시되는데 이게 가격이 약 457만 원 한다래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요 비전 프로에 비전 프로에는 디스플레이가 3장이 들어가는데 겉에 한 장, 외관에 한 장, 내부에 2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 공급한 OLED가 외관 외장 디스플레이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또 들어갈 수 있게 그 소니의 독점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XR 기기 출하량이 향후 2021년 작년도에는 1,100만 대에 불과했는데 2025년 가면은 1억 500만 대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첫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두 번째, 투명 OLED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향후 투명 OLED 시장 12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이 그 첫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그 LG 디스플레이 OLED가 공급됨으로 해갖고 비전 프로 내년부터 비전 프로가 보급이 되면 혜택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LG 디스플레이의 그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첫 장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선정해서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는 LG 디스플레이 4분기 흑자 전환 자신감, 재무 체력 강화 최우선 과제, 이렇게 갖고 7월 26일자 조선비즈 최지희 기자가 쓴 기사하고, 더 커지는 차 OLED 시장, 삼성 LG 디스플레이 진검승부에서 8월 1일자 뉴시스 이현주 기자가 쓴 기사, 그리고 박물관부터 공항까지 종횡무진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 무한 공급, 이래갖고 6월 18일자 서울경제 노우리 기자가 쓴 기사 3개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그 기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두 개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비상장이라 갖고 주가 비교는 못 하는데, 그 대신 자산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갖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LG 디스플레이는 14,330원이죠. 오늘 6%가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는 자산은 35조 6,860억 원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65조 1,530억 원이라.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 55%밖에 안 되네요.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는 LG 디스플레이는 24조 3,668억 원이라서 자산의 68%가 부채네요. 그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7조 5,144억이라서 자산의 12%밖에 안 돼요, 부채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재무 상태가 훨씬 좋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손익계산서 2022년 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26조 1,518억, 그리고 영업손실이 2조 850억이고 순손실이 3조 1,956억이라서 적자 상태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34조 2,983억.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의 76%밖에 안 돼요. 0.76%밖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8,832억이고 순이익은 6조 6,145억이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훨씬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재무 상태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을 하지 않아서 주가 비교는 안 되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14,330원이에요. 그래갖고 최고가가 17,300원, 지난 6월 19일이었는데 그날에 비해서 약 17%가 하락돼 있고, 연중 최저가가 11,800원, 작년 9월 30일이래 갖고 이 연중 최저가보다는 플러스 21%가 올라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얘는 역대 최고가가 최근 연내 39,600원까지 갔어요. 이게 2001년도네요. 2001년도. 그런데 지금은 14,33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목표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평균이 16,83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19,500원을 제시했고 미래에셋은 16,000원, 하이투자증권은 15,000원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투자 전략은 매수는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2회 분할 매집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동안 쭉 떨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 오른쪽 상단에 일봉 차트를 보면은 계속 떨어졌다가 7월달 들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어 가지고 13,04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내야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14,33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확 꺾인 거죠. 그 5일 이동 평균선이 그 20일 이동 평균선 가까이 가면서 거래량도 팍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얘는 상승 전환했다.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갖고 매수 구간은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2회 분할 매집하면 좋을 것 같고, 매도는 1차적으로 증권사 목표가보다 조금 높은 17,000원 정도를 1차에 1차 목표가 17,000원 가면은 절반을 팔고, 2차는 2만원이 가면은 다시 나머지 절반을 파는 이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얘는 뭐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고 내년은 좋아지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은 주식이고요. 단기 스윙 투자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스윙 단기에 한 달 이내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투자 전략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더 기대를 갖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 개요입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LCD, OLED 이런 디스플레이를 제조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얘는 설립은 1985년 2월 금성 소프트웨어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998년에 LG전자와 LG반도체에서 LCD 사업부만 떼어내 갖고 그 LG 디스플레이가 됐네요. 그래서 LCD, OLED 이런 걸 제조하죠. 그런데 이제 LCD는 좀 한물 같죠? 중국 같은 데가 많이 따라오고 이래 갖고 LCD는 퇴조하고 이제 OLED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죠. 상장은 2004년 7월 해서 코스피 71이네요. 상장 주식은 3억 5,781만 5,700주. 3억 5천 거의 800만 주 가까이 되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큰 주식은 작전 세력이, 큰 기업은 작전 세력이 못 붙습니다. 기업의 그 기본 가치나 이런 산업 변화에 따라서 그 주가가 오르내린다고 보면 맞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5조 1275억. 시가총액은 의외로 작죠. 얘 매출이 작년에가 26조였는데 그 매출에 26분의 5니까 5분의 1,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그 주가는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적자를 내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사는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LG 그 쌍둥이 빌딩에 있네요. 그리고 대표는 정호영 대표이사 사장. 그 오른쪽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구광모 LG그룹 그 회장이 있죠. 이 정호영 사장은 고용 사장일 테고 그 회사 진짜 그 오너는 구광모 씨겠죠. 구광모 씨는 그 LG그룹의 그 4세대 경영인이죠. 구인회가 LG그룹 창업자고 그분의 그 아들은 구자경 2대 회장이고 3대가 구본무 회장, 그 밑에 이제 구광모 회장 이렇게 해서 4세대 경영인이네요. 그리고 이제 직원 수를 보니까 얘네들이 29,270명, 거의 3만 명 다 되고 작년 말 그 평균 연봉이 9,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임원이 거의 한 10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원들은 급여가 훨씬 많더라고요, 직원들보다.
미등기 임원만 99명인데 평균 연봉이 4억 8,900만 원이네요. 그 임원들이, 그러니까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 그 임원이 4억 8,900만 원이니까 직원이 얼마지? 9,400이니까 9호 45, 한 5배 정도 받네요, 직원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임원까지 가면 좋겠죠.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TV용 패널이 매출의 약 1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IT 쪽, 그러니까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말하겠죠.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게 매출의 38%,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이런 게 43%.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제일 많네요. 더 많네요, 이쪽이. 그렇게 매출을 차지하고, 얘네들은 수출이 97%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 얘네들 그 매출은 경기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 커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에는 매출이 29조 8,780억 이래 갖고 2020년 대비 23%가 매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영업이익도 2조 2,306억이라서 영업이익률도 7.5%였고 제법 괜찮았죠. 그런데 2022년엔 또 이게 확 경기가 안 좋고, 또 LCD가 퇴조하면서, LCD 값이 퇴조 경쟁이 심하면서 퇴조하면서 매출이 26조 1,518억으로 12%나 떨어져요, 2021년 대비해서. 그리고 적자로 전환하죠. 그러면서 영업 적자가 2조 850억이 돼요. 그리고 금년에도 매출은 21조 4,600억으로 또 18%가 떨어질 걸로 보고, 적자도 2조 3,692억으로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내년에 가서 매출이 24조 2,944억이면서 올해보다 13% 매출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4,705억으로 흑자가 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계속 올해 4분기 연속 매출이 많이 늘어나요. 1, 4분기에 4조 4,111억이었는데, 그래서 적자가 1조 984억이었는데 2분기에는 4조 7,386억으로 매출이 늘고 적자는 8,815억으로 줄어들고요. 3분기에는 6조 463억으로 매출이 늘고 적자는 마이너스 3,166억으로 또 줄고, 그 다음에 4분기에 가선 매출이 7조 448억이고 흑자로 전환해서 영업이익이 1,261억으로 흑자를 낼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 같다. 이제 수익성은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 재무 제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갔고, 부채 비율도 248%에서 100% 미만이라야 되는데 거의 2.5배가 되고, 당좌 비율도 100%가 넘어야 되는데 55%밖에 안 되고, 유보율도 500%가 넘어야 되는데 35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큰 기업이 망하진 않겠죠. LG 그룹이란 거대 그 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은 흑자 전환에 앞서서 주가는 선행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흑자 전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맞아요. 실제 흑자 전환은 4분기나 3분기나 4분기에 가서 이루어지더라도 주가는 선행해서 미리 앞서서 가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은 2022, 23년 적자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4분기 흑자 전환하면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미리 선침해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얘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달의 증시 격언은 뭐를 제가 골랐냐면,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증시 그 투자 종목 중에서 아름답고 예쁜 건 뭐겠어요?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건 꽃이고, 또 주가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비실비실한 건 잡초겠죠. 왜냐면은 내 그 주식 정원에서 꽃은 점점 키우고 크게 해야 되고 잡초는 솎아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제 원금을 회복해서 플러스가 났으니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주심자는. 그 대신에 떨어지는 종목 있죠. 주가가 내가 산 거에 비해서 한 10%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물타기를 하겠다. 이렇기가 쉽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팔고 올라가는 종목에 자꾸 사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잘 못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시기가 된 오르는 거고, 떨어질 시기에 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전체적으로 장이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특수 위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 기업을 잊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오르는 종목을 더 많이 주식수를 늘려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손절을 하는 게 투자에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공이 쌓여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 증시 격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